지난주에 이어서 허먼 멜빌의 모비딕 그리고 크리스토퍼 샤프트의 그래픽 노블 모비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4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 클래식 90편은 모비딕과 스타벅스 2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인중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만화 클래식 90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90편에 도달했네요. 이제 슬슬 정말로 100회 특집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한번 찾아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필로그래피라 그러죠. 이제 히스토리라고도 하고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해서 어디 지원 사업 넣어야 되거나 이럴 때 좀 한 번씩 찾아보는데, 그때마다 보면 방송을 좀 시작한 지는 오래됐더라고요. 만화 클래식이 2016년 7월인가 그때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로는 왜 아직도 100회가 안 되는지, 매주 한 편씩 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제 조만간에 또 세 자릿수를 한번 찍어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회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이제 특집을 한번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근데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고, 공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야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한번 잘 진행해서 잘 기획해서 100회 때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이제 한 3달? 2달만 있으면 해야 되니까.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만화 읽고 쓰다 2권 제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드디어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인수인중 코믹스에서 매년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만화 리뷰 평론 프로젝트인데, 원래 2019년 12월에 배송이 이미 완료가 됐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만화 클래식에서도 후원에 참여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이게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후원해주신 분들과의 이런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원고 수급이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고, 편집이 약간 늦어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예기치 못한, 이 프로젝트의 전체 책임자는 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좀 일어나서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펀딩 참여해 주신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설 명절 지나고 나면 아마 책이 저한테 도착할 거고, 그렇게 되면 빨리 싸서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이 방송이 업데이트되는 월요일은 이제 명절을 다 보내시고 나서 아마 서울에 와 계실 수도 있고, 각자 원래 생활권으로 돌아오시지 않았을까, 친구들 만나고 이러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1월 24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명절인데 아직 명절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산에 가지는 않았고요. 명절날 잘 안 갑니다. 명절날 잘 안 가고 그냥 제사 있을 때, 집에 제사 있을 때 그때는 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퀘스트 받을 때는 찾아가는데, 글쎄요, 저는 명절날에는 아무래도 회사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명절보다는 그냥 집에 이벤트 퀘스트 있을 때 찾아가는 그런 식이라서 명절에 대한 감흥은 그렇게 없어요. 어릴 때는 좋았는데 어릴 때는 다 명절날 돈 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앉아서 녹음을 하고 있고, 이 방송이 업데이트 됐을 때는 여러분들도 다 이제 각자의 영향권, 각자의 서식지로 돌아와서 방송을 듣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부디 별 탈 없으셨기를, 그리고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별로 그렇게 큰 스트레스 없이 잘 무탈하게 지내셨기를 빌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듣고 와서 바로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죠.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중 코믹스에서는 독립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만화 클래식을 운영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독립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에 대한 홍보입니다. 현재 50종의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품절된 작품들도 가능하면 빨리빨리 채워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sideB.kr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셔서 간편하게 한국의 독립 만화들을 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돈은 제 주머니로 들어가진 않아요. 또 다른 만화와 관련된 다른 일을 하는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가시는 작품 있으면 한번 구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인터넷 검색창에 sideB.kr, 도메인이 kr입니다. 그래서 sideB.kr로 들어오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소설 모비딕과 그리고 그래픽 노블 모비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약간 정리하고 가자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설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허먼 멜빌이 글을 쓰던 시기에 고래 사냥이 합법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매우 성행했던 시기였고 증기선이 발명되고 폭약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보다 훨씬 많은 고래를 손쉽고 빠르게 잡고 또 정리해서 화물로 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래잡이가 당시 유럽에 성행했던 이유는 그 고래의 기름으로 밤마다 온 유럽이 등불을 밝혔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걸로 초를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썼어요.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고래의 머리, 뇌에서 나오는 기름으로는 귀족들이 사용하는 냄새가 좀 적은 고급 양초로 만들기도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는 와중에 에식스호의 비극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고래가 고래잡이 배를 공격해서 난파가 되고, 그리고 선원들이 조난당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3개월 만에 구조되어 사건이 있었고, 허먼 멜빌이 이 사건에 꽂혀서 이 사건의 생존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아 모비딕을 만든다는 그 내용도 좀 설명드리고, 그 생존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이 잘 나와 있는 영화가 이제 토르의 주인공 크리스 햄스워스와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톰 홀랜드가 같이 나오는 하트 오브 더 씨라는 영화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또 모비딕이란 단어가 이제 여기저기 활용되는 거 레드 제플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피스 이런 거 포함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과 함께 모비딕을 쓴 허먼 멜빌이라는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기록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당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또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감한 뒤에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소설 모비딕과 그리고 이 크리스토프 샤프테이의 그래픽 노블 모비딕이 어떤 작품인지,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부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먼 멜빌의 원작 소설 모비딕은 솔직히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지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허먼 멜빌이 작품을 만들던 그 당시에는 조명받지 못했다가 그 다음 세대의 조류에 맞춰서 이게 분명 이 작품은 조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정신사적 흐름 있잖아요. 유행이란 게 존재하는데 이런 것을 타는 작품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비딕이란 작품이. 그래서 뭐 영원한 명작으로 영원한 꼭 읽어야 되는 작품 이런 거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분명 읽는 모비딕이란 작품을 읽음으로써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 언제든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신사적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영향을 주는 작품인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것들이 좀 통하는 이 작가의 필력이나 스타일,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풍기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맥이 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읽을 수 있다. 읽어도 뭔가 얻을 게 많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정치사적인 어떤 그런 광기나 그런 것들 부분에서 그 정치사적으로 이 작가가 풀어내고 있는 스타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글쎄요, 주류의 느낌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작품 일장에서 보면 곧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모비딕이라는 작품의 시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공 본인 이슈마엘이라고 불러달라는 이 친구가 고래잡이를 위해서 마을에 도착해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1인칭 시점이다 보니까 겉으로 타인에게 던지는 말보다 속으로 혼자 하는 말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우리는 이제 내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내레이션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 내레이션의 그 내용들 이슈마엘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웬만해선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게 뭐랄까 적합한 단어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이슈마엘이란 사람과 그리고 모비딕이 담고 있는 에이어브 뭐 선장의 광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봤을 때 또 그렇고 특히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 이슈마엘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자의식 과잉?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의식 과잉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욕구가 좌절됐을 때 아니 그러니까 자와 대립, 교차가 일어나는 의식, 흔한 열등감, 강박감, 분열감 따위가 일어나는 현상을 자의식 과잉이라고 부르는데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정말 끝없이 주절주절 거려요. 이슈마엘이. 이게 어디랑 좀 맥이 또 닿아 있냐면 1980년대, 70년대 말 그때 북미 그래픽 노블에서 나올 법한 굉장히 만화적인 어투랄까? 그런 느낌으로 계속 주저주저 거리면서 자신이 들어선 마을의 풍경, 물기둥 여광이나 뭐 마을의 교회의 독특한 모습, 그리고 방이 없어서 같이 자게 된 사람이 나오는데 뭐 온몸에 문신을 했던 이 사람 발음이 어려워. 쾌케그라는 어떤 그 인물에 대한 묘사를 하는 그 이슈마엘의 1인칭 속마음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설명해야 되잖아. 이 내용이 언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소설 처음 시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모비딕 1권의 앞전 전반부를 읽다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겨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묘사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뒤에 이제 이슈마엘이 이제 1권의 한 후반부부터 이제 서서히 지나서 2권쯤 가다 보면은 자기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사건을 보고 그대로 말하는 듯한 느낌, 그 사건과 그 인물들을 곧바로 짧게 묘사하는 느낌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1권의 처음이 좀 힘들 수 있는데 이거를 읽으실 때 나중에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다 좀 기억해 뒀다가 아니면 나중에 그래픽 노블 볼 때 같이 옆에 놓고 읽으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동화책 읽는 느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에서 구현해내고 있는 그림이 지금 이 글로 써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은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실 수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그 묘사하는 거를 그냥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아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라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만 그걸 위해서도 한번 읽으면 좋고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소설을 끝까지 다 읽어야 되니까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의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비딕이라는 작품에서 허먼 멜빌이 쓰고 있는 어체, 필투, 말투 그리고 이슈마엘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시시껄렁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건 아니다. 약간 구식이다 이런 느낌은 좀 들어서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2권으로 가면은 대사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AF 선장이 말을 모르겠어요. 그 당시 상황에 제가 아니고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설을 엄청 합니다. 뭐 제군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바다에 나왔고 우리가 뭘 해야 되며 술 마셔라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장면들인데 그 대사를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따옴표가 어딘지 몰라서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 이슈마엘이 속마음인가? 이게 잠깐 한눈 팔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권 넘어가면 이제 사건 중심 그리고 대사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간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특히 이권에서는 이제 이 작품에서 다루고자 했던 어떤 대립과 갈등, 광기, 그리고 그 AF 선장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집념, 왜 그렇게 거기에 그 흰고래에 집착하는지, 뭐 자기가 뭐 다리를 잃으면 잃은 거지, 그건 사고잖아, 사고인데 그 대상이 되는 흰고래,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 그걸 사냥하겠다랍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거를 자기를 뛰어넘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스타벅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한테 막 강요하기 위해, 설득하기 위해서 배 위에서 막 그러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만하다. 사람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나, 그리고 왜 저러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에 있어서는 이권에서도 분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유효한 지점들이 저는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 난독이 있는데 읽는데 좀 힘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사가 너무 길어서 쭉 읽다 보면 얘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속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든 적도 있고, 그래서 힘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픽 노블과 같이 본다는 전제하에 분명 다 읽을 만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고, 이번 모비딕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요. 그리고 이건 정확히 저처럼 소설을 많이 즐기지 않는 그냥 만화인으로서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대가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작품을 봤으면 우리는 뭔가 자신의 꿈을 향해 미친 듯이 나아가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미쳐 있을 때 그 감정이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증오든 간에 어떤 뭐 복수든 간에 그 미쳐 있을 때 그 존재에게 내가 먹혀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장인이라고 불러줬죠.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에 미쳐서 그것만 파는 거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소리치고 호통치고 뭐 그러면서 자기 세계로만 계속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흰고래 모비딕을 광적으로 쫓는 이 AF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감정에 이제 미사옥으로 붙여서 어떤 대상에 대한 자신의 에너지를 광적으로 몰입하는 행보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한다는 거죠. 뭐 스타벅도 나와서 얘기하지만 우리 그냥 고래 잡고 가자. 그러니까 이 고래를 잡으면 안 되지만 이 당시 상황에서 얘들은 지금 고래잡이를 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고래떼 발견해서 빨리빨리 고래 잡아서 본토로 돌아가자. 그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AF 선장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지. 그딴 건 다 필요 없다. 나는 모비딕, 그러니까 흰 고래를 잡아야겠다. 이러면서 막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거짓말로 이 배에 어떻게 보면 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광적인 몰입하고 있는 대상과의 쇼부를 보기 위해서, 해결을 보기 위해서 이 선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배에 태우고,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을 계속 홀리고, 뭐 이 사람들이 반항하면 술 먹이고, 그러니까 술 먹으면 이제 또 분위기 좋아지니까 뭐 그렇게 하는 행보를 보는데, 이게 과연 이런 집착이 자신을 먹어버린 거잖아, 이 AF라는 선장을. 그래서 완전히 먹어버린 상태인 그런 모습인데, 이게 우리 사는 시대에는 과연 다수의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인가? 혹은 꼭 이렇게 하고 싶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이랑 저도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멋있어, AF 멋있어, 그렇지,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지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지점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왜 이렇게 주변을 힘들게 하나, 혹은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해라, 이런 생각. 주변 사람들 고통받게 하지 말고, 아니면 정당한 인권과 정확하게 이제 사실을 얘기해서 처음부터 동의를 구하든가, 아니면 뭐 만약 그 사람들을 수단으로 동원할 것 같으면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지켜주면서 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AF 선장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별 관심 없으니까 피해주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혼자 해라. 뭐 범선을 혼자 타고 나갈 수는 없겠지만, 말이 좀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큰 관점에서 말하고 싶으면 혼자 해라, 혼자.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그렇게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할 거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될 거면 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정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뭐 어디까지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AV 미친놈,
그냥 혼자 하지, 혼자 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게 뭐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독립출판 만화를 하겠다, 뭐 독립출판 플랫폼, 독립만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뭐 아니면 만화와 관련된 글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늘 고민되는 지점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앞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물론 이 일을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만화를 만들 때도 그렇고 플랫폼 운영할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데, 늘 이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미쳐 있는 건 나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일에 미쳐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혼자 해라, 버티면서 라는 생각을 진짜 자주 해요, 저 같은 경우엔. 글쎄요, 저는 제가 만화를 만드는 행위가, 저는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재밌는 만화를 디자인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벌까라고 생각하면서 만화를 그리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정확히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면은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거랑 좀 관점이 다른 관점으로 만화를 만들고 있죠. 내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활용하겠어, 이런 방식을 활용하겠어, 그 중에 하나가 만화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화를 만들고 있고, 내가 만들고 나서 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은 할 테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봐줘. 관심 없으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다음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스킬을 늘려서, 경험치를 늘려서 더 잘 만들어 볼게. 그리고 웬만하면 남의 돈으로 만들지 않고 내 돈으로 만들게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 모비딕에 나오는 AF 선장이랑 좀 대척점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F 선장을 보고 있으면 20세기 말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세기 초죠. 뭐 2010년대 이전에, 그 전에 젊은 시절의 저를, 지금도 젊지만 저보다 한 20대의 저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선동하면서 사람들이 그래 뭘 해보자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 이런 거 열정페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만 강요하고 친구들이랑 뭘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이랬던 경험들이 저는 분명히 있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AF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옛날 모습 같다. 그러니까 모비딕이라는 게 어떤 신기루란 표현은 그렇고 어떤 목적이잖아요. 이 AF 선장이 하고 싶은 목적인 건데, 그건 AF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20대의 내 모습과 비슷한 거지. 그거는 내가 이루고 싶은 거지, 내 주변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말고 너 혼자 해라. 만약에 너가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이 필요하면 너가 벌고 남는 시간에 네가 미쳐 있는 일을 해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AF 선장이 꽂혀있는 이 흰고래 모비딕이란 존재가 좀 더 형이상학적 그리고 이데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 현실이랑도 좀 연관된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사람을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덮어씌우는 허상 같은 게 있거든요. 어떤 목적이 그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이루겠어라는 목적이 그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도 마찬가지인데 뭐 의사가 돼야지, 검사가 돼야지, 판사가 돼야지,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떤 뭐 회사 사장이 돼야지, 건물주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그 존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할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인생,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건 인간한테 되게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가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싸움을 덜하는, 그 말싸움에서 그치는 그런 세상에 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뭔지 정해져 있는 미래, 내가 정해져 있는 결론, 이런 것들이라는 환상에 져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AF를 보면서 이렇게 어떤 우리 시대에 이런 모비딕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기루라고도 하죠. 허상, 허망한 뭐 어떤 상상 이런 걸 수도 있고 허상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들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뭔가를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다면, 저는 그냥, 너다운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지 않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여유가 되면 주변을 돕고, 그러고도 너 안에서 해소되지 않는 무언가가 가슴에 남아있다면, 그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말고 너 혼자 해라. 왜냐하면, 그 일에 미쳐있는 거는 너니까. 너만 그 일에 미쳐있는 거니까 라는 말을 하면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 모비딕에서 A예부가 보여준 태도에서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열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미친 거야, 이거는 그냥. 그래서 과거에는 야, 이런 사람 있으면 같이 붙어가면 뭔가 뭐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은 한 방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A예부의 관점에서 뭐 감정이입이 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예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좌의식 가행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말을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이상의 날개를 읽을 때처럼 뭔가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것이지, 그거를 남한테 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남한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 AF처럼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이제 와서 이 시대에 와서 시대가 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마지막 장면이 그렇더라고요. 그 보면서 그 모비딕 꼬리에 달려서 이제 바다 끝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는 그 AF를 보고,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이것이 만약 현실로 오면은 이제 메비우스 띠처럼 도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에섹스호의 사건의 뒷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3개월 동안 표류를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그 얘기를 멜빌한테 다시 전하고, 멜빌은 그걸로 소설을 쓰고, 그리고 그 소설의 내용이 이렇게 돌아서 마지막에 그 고래와의 마지막 사투를 하다가 이 에브 선장은 고래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표류하다가 살아남고, 이게 계속 메비우스처럼 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땐 그 지점도 좀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요새 시대에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나 개인한테는 뭔가 좀 울렁이는 느낌이 있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나 혼자서 오로지 짊어지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자, 저런 정신도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거를 주변에 계속 납득시키려고 그렇게, 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내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줄 아니? 이런 거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이제는.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발견당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이랑 한번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 점에서 전 감상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말을 먼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거는 우선 문학동네에서 이렇게 그래픽 노블 모비딕과 소설 모비딕을 한꺼번에 내주셔서 같은 해에 이렇게 내주셔서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들이 허먼 멜빌의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책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맞춰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들을 잘 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 소설 모비딕 얘기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뭐 괜히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모비딕과 좀 연결해서 말을 해보자면, 허먼 멜빌이 태어난 지 200주년 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지라는 생각을 전 좀 해요. 그냥 200년 전에 그냥 뉴욕에서 백인 아이 한 명 태어난 거잖아. 내가 그걸 기념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지? 라는 생각을 매번 이런 거 뭐 탄생 몇 주년 이런 것들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의 이 작품들을 기념할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탄생을 기념하는 것보단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념해서 뭔가 다시 그 사람의 작품을 보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요번에 이 책들이 나오진 않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허먼 멜빌이 이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되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허먼 멜빌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유효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면서 나오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년 전에 뉴욕에 그렇게 백인 아이 한 명 태어난 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시대의 풍파를 뚫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서 어떤 작품을 남겼는가, 어떤 것들을 머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뭔가 가치로운 것들을 남기고 갔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허먼 멜빌의 탄생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게 좋아요. 200주기도 괜찮잖아. 200주기 뭐 어때? 허먼 멜빌이 죽은 지 200년이 지났다. 그가 살아가면서 남겼던, 그의 생애에 남겼던 것들을 돌아보자. 과거엔 똑같은 그 팩트를 놓고라도 20세기에 100년 전에 허먼 멜빌을 기념할 때는 우리가 픽업하지 못했던 어떤 의미들을 21세기 지금에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픽하고, 그 당시에 픽했던 것 중에서도 야, 이건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거는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런 의미 있는 작품, 어떤 인물을 기리는 것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을 즐기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예수가 돌아가신 때를 기념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뭐 삼위일체라고는 하지만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뭘 남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붓다도 마찬가지죠. 시다르타도 그 사람이 어떤 열반의 경지에 올라서 뭐 죽었다, 뭐 이게 그러니까 죽을 때 굉장히 평온한 모습을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뭐 거기는 기록이 잘 안 돼 있는 구전 속에 나오는 종교라서, 불교라는 게 기록이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정해서 하는 거잖아. 크리스마스도 뭐 대충 이때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정한 거니까. 어쨌든 그 인간의 죽음, 그 인간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죽었는가, 어떤 말과 어떤 작품, 어떤 피조물들을 남기고 죽었는가라는 거를 좀 더 기념했으면 좋지 않을까. 만약 그게 안 되면 신이 돼요, 사람이. 계속 뭐 태어난 탄신 자체를 기념하기 시작하면 허먼 멜빌이 나중에 신이 된다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보면서, 이거는 모든 사회가 항상 그러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좀 불만이거나 의견일 수도 있는데, 탄생보단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200년 뒤에도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은 그 로자 룩셈부르크가 죽은 지 100년이 됐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기념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탄생 100년을 기념하자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제 말은 그냥 독일에서 백인 여자 한 명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 그게 무슨 의미죠 우리한테. 허먼 멜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고 가셨는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그냥 뭐 건의사항 같은 겁니다. 전 세계에 대한. 뭐 그렇다고 이 작품을 보지 말라,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 띠지에 허먼 멜빌 탄생 200주년이라고 돼 있길래 그 문구는 좀 빼도 되지 않냐. 그 문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먼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그래픽 노블과 함께 내준 건 정말 감사하다. 비교하면서 볼 것들이 생겼으니까 그 점은 정말 감사하고 좋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럼 잠깐 쉬고 돌아와서 이제 그래픽 노블 모비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만화 클래식 90편, 이제 90편 하고 있고 소설 모비딕과 그래픽 노블 모비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 노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것도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이 책도 지금 옆에 같이 두고 있는데 표지부터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비딕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표지만 보면 뭔가 이게 고래 거피 피부 느낌을 그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살 땐 솔직히 몰랐는데 보면서 야, 이 고래의 눈도 살짝 이렇게 그리고 죄송합니다. 물병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았는데, 자, 이제 이 그래픽 노블 모비딕을 읽을 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작가에 대한 소개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건데, 뭐 문학부동네가 만화에 대해서 만화를 많이 내는 곳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허먼 멜빌 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 만화를 각색하고 만화를 만든 만화 크리스토프 샤프테에 대한 소개가 너무 인색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국내에 찾아보면 크리스토프 샤프테의 작품들이 국내에는 거의 처음 소개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자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몇 마디 워딩으로 예스24나 알라딘 이런 데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작품이 끝나고 나면 이 작품 말미에 어떤 작가였는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작가인지, 그리고 만약에 라이센스가 가능했다면 이 부분은 가능했다면입니다. 뭐 그의 다른 작품들도 조금 한두 컷이라도 좀 실어줬으면 원작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알려줬으면 우리가 아마존에서 원작을 좀 구매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지점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거의 처음 소개되는 작가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크리스토프 샤프테라니 이 작가가 뭐 너무 유명한 작가일 수도 있죠, 해외에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 만화가들이 야, 이 작가는 이미 이 정도면 뭐 소개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글쎄요, 작품 말미에 한두 페이지에 걸쳐서 좀 소개를 해줬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걸 먼저 좀 밝혀두면서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샤프테의 작품들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이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책들을 다 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랄까 스토리의 발전사, 이 작가가 이 스토리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발전사를 겪는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구글에서 제가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뭐 2000년도에 발표한 조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 나오는 파크 벤치라는 작품,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모비딕 같은 작품도 있었고 2007년에 나온 언론, 2018년에 나온 To Build a Fire라는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 작품들의 연출을 보면, 그리고 그림체라고 하죠. 그림체에서 봤을 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작품명을 치면 이제 구글에서 그것과 관련된 작품에 대한 화면들이 구글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림체가 비슷해요. 이미 그림은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완성돼 있어. 뭔가 더 발전된다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큰 변화를 겪은 것 같지는 않고 비슷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배경을 생략적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배경만 그리고,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 컷에서 좀 열려있는 컷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모비딕도 그렇고 다른 작품들도 그랬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그런 느낌 받았던 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2012년에 나오는 파크 벤치라는 작품 보면은 컷을 그러니까 사각형 안에 틀 안에 넣는 컷들도 있고 완전히 컷을 열어놓는 컷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의 배합이랄까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작가는 보면은 그것들을 이미 2012년 작품에서부터 굉장히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모릅니다. 솔직히 내용은 아직 안 읽어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았다. 이 사람이 완성돼 있구나. 이미 그림이 정말 잘 그린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구현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점들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는 작가구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흑백이기 때문에 흑백 연출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빈티지한 느낌, 낡은 느낌, 지금 만화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방금 급조된 세상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세상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연출적인 측면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림에서도 이미 완성돼 있는, 정말 근데 흑백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이 그 뭐 스크린톤 같은 것도 거의 안 쓰거든요.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스크린톤으로 작가들이 해결을 보는 부분들을 뭐랄까, 좀 낡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 안을 좀 면을 채운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설명을 못 하겠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낡은 느낌을 내요. 뭔가 입체감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작가의 그림 화풍과 연출은 뭐 흑백 빈티지 이런 느낌으로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느낌이고 제가 정말 구현해내고 싶은 느낌이죠. 제가 바로크나 다른 작품 할 때 제가 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인 것 같아서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낡음을 위해서 약간 꾸민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적어도 그림에 있어서는 안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튼 그렇고요, 그림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또 저는 모비딕이란 작품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는 말풍선 때문이었어요. 이 그래픽 노블 모비딕에서 쓰고 있는 말풍선들이 되게 독특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는 평소 많이 보는 만화들은 말풍선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저번에 히스토리에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말풍선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말풍선이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이 작가는 말풍선을 사각형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비딕이라는 작품에서 보면 말풍선이 다 사각형이에요. 근데 이게 사각형이 좀 날카롭다 보니까 이 모비딕이라는 주제가 담고 있는 내용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좋았어요. 어울린다. 그러니까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작가다 보니까 이제 바로크라는 작품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풍선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많아요, 작가들이. 그래서 저는 말풍선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크 할 때 제가 어떤 뭐랄까, 아직 말풍선에 대한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서 나는 그냥 정자로 해야 되겠다, 동그랗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그림이 그런 네모난 그 말풍선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 그림체가.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 허먼 멜비랑 크리스토프 샤부테의 이 그림을 보면, 말풍선 쓰는 걸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분명히 저한테는 영감이 되었던 지점이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작가는 이 작품에만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풍선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뭔가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작품들은 제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막 파크 벤치 보면 막 벤치 들고 걸어 다니고 막 이러던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게 그런 말풍선이 어울렸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모비딕이라는 작품은 다른 작품, 우리가 평소에 보던 작품들과 다르게 말풍선을 이렇게 네모나게 쓰고 있어서 어울린다. 그리고 그 광기의 느낌을 나중에 가면은, 앞에는 그냥 조곤조곤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뒤에 가면은 그 느낌을 되게 잘 살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 컷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사를 굳이 꾸역꾸역 넣을 필요 없이 대사 없이 좀 서정적으로 가는 컷들이 많는데, 우리가 서정적으로 이러면 되게 이렇게 따뜻한 느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그런 따뜻한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그 컷에서 사람의 동세나 표정 이런 것들로 말풍선 없이 보여주는 컷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재미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예를 들어서 이 모비딕이란 작품의 이 237페이지 정도 오면은 이제 배들이 배에 이제 고래가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어떤 효과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이 사람들이 바다에 다 빠지고 그러면 으악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고래가 이게 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면은 뭔가
풍덩 이러면서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서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림의 느낌으로만 촥촥촥 보여주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그 마지막 장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AF 선장의 마지막 그 광기 어린 눈이 있거든요. 바다 밑으로 깔아앉기 전에 마지막 그의 눈빛을 표현한 거라든지, 그리고 배와 함께 사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생존자들의 모습, 그리고 고래를 처음으로 이제 고래를 전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고래와 함께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제 AF 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대사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 고래랑 싸우고 나서. 근데 이 긴 내용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고래한테 한 방에 그냥 훅 하고 끝나는 거지. 그런 허망함도 좀 느낄 수 있고, 말풍선이 없는 데서 그런 서정적인 연출도 좀 쓰고 있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작가가 이 그래픽 노블 모비딕을 쓰면서 어떤 부분을 좀 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앞전에 소설 얘기할 때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자의식 과잉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작가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그 자의식 과잉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샤프테의 작품 그래픽 노블을 보면은 원작 모비딕에서 그 앞에 이슈마엘이 막 떠드는 그런 자기 1인칭 관점에서 막 떠드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게 소설책으로는 무슨 1000페이지나 되는 내용이고, 그거를 이제 한 250페이지 안으로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픽 노블 안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축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슈마엘이 이 마을 전경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기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것들이 소설책에는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 3페이지에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단 3페이지인데 3페이지 안에 대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자의식 과잉에 쩔어있는 내레이션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를 비교해서 봐라. 그러니까 이 그래픽 노블 모비딕만 딱 보고 나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뭘 표현한 거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뒤에 이제 모비딕 그 소설을 옆에 펼쳐놓고, 그 타이틀은 똑같이 가거든요. 뭐 1장, 잠시만요. 1장 어렴풋이 드러나는 것들, 뭐 1장 물기둥 여인숙,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타이틀은 그 원작에서 맞춰서 딱딱 적어놨거든요. 이 그래픽 노블에서도. 그러니까 이 모비딕의 그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고, 그리고 어렴풋이 드러나는 것들, 이거 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 4페이지를 보면은, 야, 이렇게 다 빼버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원작의 느낌이 훼손됐나? 근데 훼손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픽 노블 만화다 보니까. 근데 좀 허무한 구석도 있죠. 근데 그 맛이지. 그 허무하더라도 왜 이렇게 줄였을까? 이 공허한 그 이슈미엘의 속마음을 표현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모비딕 1편에 보면 어렴풋이 드러나는 것들 보면은 이거 엄청 말 많거든, 이슈미엘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4페이지에 탁 추락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거를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 이슈미엘의 표정도 우리가 소설책으로만 읽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이 샤프테가 그려낸 샤프테라 그러지? 샤프테가 그려내고 있는 이미지가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면 재밌고, 그리고 보면은 대사 해석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소설책 모비딕에 나오는 거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이 교회가 있는데, 이 마을이 포경선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마을이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어떤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이 목사도 과거에 이제 포경선을 탔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설교하는 그 연단이 있잖아요. 그거를 배 모양으로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창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항해스러운, 그러니까 배에서 모티브를 얻었을 법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모비딕 원작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요. 저 사람이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길게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그래픽 노블로 오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딱 보여주는 거지, 비주얼적으로.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찾아보는 맛,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요즘 시대에 잘 맞게 잘 편집됐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뒤에 필요한 말, 필요 없는 말, 이런 것들을 다 좀 많이 제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축약된 지점이 있어서 저는 원작을 꼭 읽고 나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예전에 저번에 위시리스트 얘기할 때도 그렇고 모비딕 일부 얘기할 때도 그렇고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건데, 옆에 같이 놓고 봐라. 그래픽 노블로서도 보고, 그러면 모비딕 원작이랑 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픽 노블 모비딕만 놓고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이거는 만화로서 잘 만든 만화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만 놓고 보면 잘 만든 만화는 아닐 수 있어요. 아무리 그림이 수려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잘 가진 작품을 만든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이 만화책만 봤는데 이 내용을 이해 못한다. 그러면은 잘 만든 만화라고 볼 수 없지. 단 그렇게 보는 거 말고도 다른 느낌으로도 만화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봐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드라마,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 사람이 좀 달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어떤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담겨있는 사연을 알고 나면 달라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원작이나 이 작품이 그동안 어떻게 통용되고 있었는지, 모비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나서, 그런 것들을 좀 내가 그 드라마를 알고 나서,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에식스호의 비극 이런 거라든지 영화 하트 오브 더 씨 이런 것들을 또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비딕이라는 작품을 싹 보고 나면은 그 머릿속에 비교되는 것들에 대한 맛도 있고, 그리고 그걸 그래픽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맛도 있고, 그리고 소설에서 봤던 어떤 느낌의 용축, 그리고 영화에서 봤던 어떤 느낌의 용축, 이런 것들이 다 몰려드는 그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 맛. 문화 콘텐츠를 이제 향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과거에, 요새는 좀 통용이 안 되는데 요새는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외국 사람들 만나면 나는 레미제라블 10번 봤어, 이게 자기들 자랑이었어. 난 레미제라블을 소설로도 봤고 뮤지컬로도 봤고 영화로도 봤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난 레미제라블도 봤고, 뭐 캐츠는 아무도 안 봤겠구나, 뭐 다른 대시거리 제목이 뭐였지? 하여튼 뭐 다른 영화도 보고, 난 이 영화도 보고, 난 백두산도 보고, 이번에 나오는 캐츠도 보고, 뭐도 봤어. 남산의 부장들도 봤어. 이게 자랑인 거죠. 여러 개를 봤다가 자랑인 건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봤어, 이게 자랑인 건데, 외국 사람들은 한 작품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깊이 있는 것들을 탐구했어, 더 많이 느낄 수 있어 라는 게 자랑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느 쪽이든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상대방과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식으로 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블 영화가 재밌었어. 그러면 엔드게임이 재밌었어. 인피니티 워가 재밌고 두 편이 재밌으면 그것만 계속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면 얘들 원작 만화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리고 원작 만화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그 북유럽 신화 이런 것들이랑 연결된 부분들 많거든요. 왜 토르는 그렇게 설정이 되었는지. 그러면 따라가다 보면 북유럽 신화가 원래 어땠고, 그 안에서 토르와 로키가, 오딘도 그렇고 왜 그렇게 만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건지, 그냥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묘사된 건가? 그럼 뭐 그런 것대로 그런 의미가 있고, 뭔가 의미를 두고 싶었던 건가? 이런 것도 찾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한 드라마에 있어서 입체성을 띠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어려워하거나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린 너무 많은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단타성만 늘어가요. 그만큼 창작자들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입체적인 교감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됐다, 그 내용,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 싶어서 모비딕에 대한 것들을 1,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이것들 다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 영화도 한번 보시고, 하트 오브 씨도 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원작도 읽어보고, 그리고 그래픽 노블 모비딕도 같이 보는 거죠.
그런 한꺼번에 같이 보는, 그리고 또 청소년용으로 나오는 모비딕 백경 같은 것도 읽어보면 얼마나 그걸 잘 추격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원래 원 소스가 되는 드라마를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마블 영화도 마블 영화들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서 차용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거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작가 누구죠? 이름 크리스토프 샤프테라는 작가한테 좀 관심이 가서 이 작가의 책들을 아마존에서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마존에서 사서 그냥 소장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모르겠어요 진짜 할게 될지는. 그렇게 하면 더 이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또 다양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아니면 다른 작품으로도 해봐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리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모비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녹음을 하는데 너무 조용하죠. 고양이들도 괴롭히지 않고, 고양이들이 명절 새로 간 것도 아닌데 다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지 않고 집 주변도 너무 조용하고 썰렁하네요. 저는 이럴 때 일을 합니다. 또 명절 때 어디 가지 않고 또 일을 하게 되고, 다음 원고 뭘 쓸지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만화랑 영화 이런 것들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고, 만화가 원작이 되는 영화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모비딕 소설과 그래픽 노블 한꺼번에 그래픽 노블을 같이 내준 거에 대해서 문학동네한테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덕분에 좋은 작가 알 수 있게 돼서 책 잘 봤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획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다른 작품 한 작품 소개해드리고, 그 뒤에는 인터뷰로 한번 또 작가님들을 모셔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